예전에는 저는 장영실 편이었으니까 이거 처벌이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있으셨다는 거 알고 나니까 장영실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마터면 구조교를 멸할 뻔했는데. 안녕하세요. 시원한 척추 건강을 전해드리는 척추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척추에 관한 역사적 사건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역사면은 이의민 이탄인가요?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이의민이 고려왕을 척추를 부러뜨려서 접어서 이제 죽였던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인물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하면은 떠오르거나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신가요? 전 너무 뻔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외적으로부터 조선을 지킨 이순신 장군님, 김경무 원장. 허준이요. 저희와 대척점에 서 있을 수도 있겠으나 환자분을 치료하셨던 분이니까. 저는 정약용,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이 아니었나. 오늘 이야기할 척추질환을 알았던 조선시대 인물은 바로 세종대왕님입니다. 세종대왕님이 척추질환을 앓고 계셨어요? 그러게요. 저가 알기로는 눈이 안 좋으시다, 뭐 비만이나 뭐 당뇨 같은 게 있으셨을 거다,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척추는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일단은 활동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다고 해요. 이게 아마도 통증이 좀 심하지 않나. 지금처럼 그래도 약이라도 있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뭐 이방원이 세종에게 말을 타고 그래도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권유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도 있고, 10대 중반 이후부터 아팠다고 내는데 20대 때는 또 어디가 안 좋고 30대 때는 눈도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의 류마티스 질환의 하나인 강직성 척추염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관절을 공격하는 거예요. 손마디, 발마디, 무릎, 중심, 척추와 목, 그리고 골반을 공격을 해서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질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주로 아침에 조조광지나 이런 것들이 허리가 뻣뻣하고 잘 숙여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마디가 다 마디마디 붓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저도 이제 진료실에서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또 이게 강직성 척추염이 있으신지 모르고 사시다가 외상 같은 게 생겼을 때 보통은 이렇게 관절이 뭐 앞뒤로 빠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외상을 입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은 심한 분들은 부러지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굉장히 손상이 크게 돼서 오셔가지고 이제 진단이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환자분들이 자신의 몸이나 질병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면서 가족 중에 강직성 척추염이 있으신데 요즘 들어 제가 아침에 허리를 굽힐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들 좀 오시는데, 여기서 아실 수 있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아침에 허리 굽히거나 이런 게 안 되는 증상임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 강직성 척추염 얘기는 했는데 강직성 척추염이 생기는 원인은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 혹시? 저희 뭐 다 배웠겠지만 유전성이 좀 있다고, 그 특정 인자를 찾아낸 게 HLA27이라는 유전 그 팩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더 높게 발현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뭐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직성 척추염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16에서 27%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그 유전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어도 다른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그 병에 취약하구나, 이 정도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유전의 요인이 많은 병이니까 전주희 씨 그 조선 왕조 전체에 그 유전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또 강직성 척추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관절이 굳으면서 통증 때문에 활동을 잘 못하게 되는 건데, 이성계랑 이방원은 저희가 알기로는 운동도 많이 하시고 사냥도 다니시고 무인이시고 이러시니까 그것도 또 아니신 것 같고. 혹시 통증을 참고 전쟁을 하신 건 아닌가? 아드레날린 때문에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 뭐지 수안보 쪽에 가면은 그 정이품송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조가 그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수안보 온천에 이제 내려갈 때 소나무가 이렇게 좀 인사를 했던가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해가지고 그 사실 정이품을 내려가 정이품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피부 질환이 있었던 것도 결국 연관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세종이 겪었을 어떤 합병증이나 불편감 이런 거는 뭐가 있었을 거라고? 그 이제 역사의 기록에도 나와 있다시피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서 정말 괴로우셨을 것 같고요. 일단 또 책 읽는 거 좋아하시니까 앉아가지고 또 책 읽으려 그러면 그때마다 허리가 아프셨을 거고. 그리고 또 여담이긴 한데 왜 세종대왕님이 가마를 그 장영실이 만들어줬는데 떨어지셨다 하셨잖아요. 아, 예전에는 저는 장영실 편이었으니까 이거 처벌이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강직성 척추염 있으셨다는 거 알고 나니까 장영실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마터면 구족을 멸할 뻔했는데 본인만 저기 공장 맞고 끝났으니까. 장영실을 많이 이뻐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네. 이거는 합병증은 아닌데요. 세종대왕님이 유독 애민 정치를 많이 펼쳤습니다. 최초의 산후조리원처럼 아이를 낳았을 때 해주기도 했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펼쳤다든지, 노인이 이제 90세를 넘으면 쌀을 288kg을 하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내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타인의 고통에도 좀 민감하지 않았나 그럴 수 이런 있겠네요. 아, 생각이. 근데 조선시대 90까지 사신 분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멋진 왕처럼 보이려고 공수표 던지신 거 아니에요? 이 청약 같은 거죠. 아 그런 거면 왜냐하면은 될 것 같지만 안 될 때 아련한 그런 게 있거든요. 89세일 때 얼마나 조마조마해서 12개월만 버티면 288kg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환자들한테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류마티스 질환들은 치료가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엉덩이 아래쪽이 이제 오래 앉아 있을 때 심하게 아프다든지 아침에 허리를 못 숙이는 증상이 조금 의심이 되면 병원에 한 번쯤 가서 간단한 엑스레이로도 어느 정도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진단이 되시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바른 허리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높은 베개 같은 거는 조금 또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쭉 이제 뻣뻣해지시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경추 디스크라든지 이런 게 동반되면 더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외상에 굉장히 좀 취약한 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과도한 외부 스포츠라든지 이런 건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종대왕님의 척추 질환을 이제 다루어 보았는데요. 늘 존경하는 인물로만 보다가 증상을 보고 저희가 임상적으로 추정되는 진단을 하게 되네요. 의사다 보니까 재밌게 얘기를 해봤는데 또 다루었으면 하는 어떤 역사적 주제가 있거나 척추 질환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고 적극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